투자 올리기입니다. 오늘은 통화 희석의 경고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왜 세계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IMF가 2026년 4월에 발간한 재정 모니터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콕 집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가 내년이면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처음 추월하고 향후 5년간 부채 상승폭은 11개국 중 1위로 전망됩니다. 이 숫자 뒤에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조용한 통화 희석이라는 구조적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한국의 통화량 M2 희석 정도를 주요국과 비교하고 찬반 양쪽의 논거를 팽팽하게 검토한 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팩트부터 짚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한국의 명목 GDP는 약 2,059조 원에서 2,663조 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가 채무는 847조 원에서 1,305조 원으로 연평균 9% 늘었습니다. 빚이 경제성장 속도의 1.7배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국고채 순발행은 109조 4천억 원으로 100조 원대가 2년 연속 이어지는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 120조 6천억 원에 필적하는 재정 확장이 평시에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예금과 수익증권 형태로 재유통되면서 M2가 팽창하는 경로가 작동합니다. 이른바 재정이 통화를 밀어내는 구조의 시그널입니다. 이제 한국의 M2가 세계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M2 대 GDP 비율은 2025년 3분기 기준 신기준으로 153.8%입니다. 미국 71.4%의 2.2배에 달하며 G20 중 중국과 일본에 이은 3위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방향성입니다. 최근 3년간 주요국이 양적 긴축을 거치며 일제히 M2 대 GDP 비율을 낮추는 동안 한국만 역주행했습니다.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만 봐도 한국은 플러스 2.2%포인트로 상승한 반면 일본은 마이너스 5.7%포인트, 유로존은 마이너스 2%포인트, 미국은 마이너스 0.4%포인트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1월부터 M2 기준을 개편하여 수익증권, 즉 ETF와 채권형 펀드 등을 제외했습니다. 이 개편으로 구기준 8.5%이들 증가율이 신기준 5.2%로 낮아졌습니다. 이 기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의 M2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통화 희석이 왜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GDP 성장의 1.7배로 늘고 국제 순발행이 100조 원대를 연속 돌파하는 현실은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닙니다. 정부 지출 증가율 8.1%가 세수 증가율 3.6%를 2배 이상 앞서고 있어 이 구조가 쉽게 되돌려지지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원화 약세와의 상관관계도 중요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2022년 7월부터 40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유동성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빠른 점이 환율 급등의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인데도 원화가 구조적 약세를 보이는 것은 자본 계정에서의 유출, 특히 해외 증권 투자가 경상수지 흑자를 상쇄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자산 가격 왜곡 문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KDI 연구에 따르면 M2가 1%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1년에 걸쳐 0.9% 상승하는 관계가 확인됩니다. M2가 명목 GDP보다 빠르게 늘면 실물 경제가 흡수하지 못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며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2026년 3월 서울 중형아파트 평균가는 15억 1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기축 통화국의 역사적 선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터키 리라는 2021년 한 해에만 44% 하락한 뒤 인플레이션이 78.6%까지 치솟았고 아르헨티나 페소는 10년간 달러 대비 99% 가치를 잃었습니다. 다만 이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의 직접 화폐화, 정치적 통화정책 개입이라는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사상 최대 경상수지 적자와 독립적 중앙은행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한국의 미래 모델로 직접 투영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이제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화 해석 우려가 과장된 이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반론은 M2 증가율 8.5%가 통계적 착시라는 점입니다. 원래 소재에서 사용한 M2 증가율 8.5%는 ETF와 채권형 펀드 등 수익 증권을 포함한 구기준 수치입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은 수익 증권을 M2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권고를 수용해 2026년 1월부터 수익 증권을 제외하는 전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개편 결과 구기준 8.7%이던 증가율이 신기준 5.2%로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신기준 5.2%를 놓고 보면 한국의 M2 증가율이 미국의 2배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기준으로도 M2 대 GDP가 G20 3위이고 증가율이 주요국 대비 1%에서 4%포인트 높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차이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비기축 통화국 평균 추월이라는 프레임이 주는 공포감과 달리 그 평균인 55%는 글로벌 기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미국 123%, 일본 255%, 이탈리아 140%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안전판이 존재합니다. 첫째, 2025년 경상수지 흑자 1230억 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 둘째, 외환보유고 4,307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셋째, 2026년 4월부터 WGBI 세계국제지수 편입이 시작되어 약 60조에서 90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구조적으로 유입됩니다. 화폐 수량설이 자동으로 작동하려면 화폐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M2 증가 상당 부분은 수익증권으로의 자산 이동이지 새로운 유동성 창출이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원화 약세 원인을 M2 증가가 아닌 해외 증권 투자 순유출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M2 대 GDP가 400%가 넘고 싱가포르는 국가부채가 175%인데도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높은 M2 대 GDP에서도 통화가 안정적인 아시아 비기축 통화국 사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양쪽의 약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구기준 M2에 기초한 위험론을 펼치면서 신기준으로의 전환을 통계 조작 의혹으로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터키와 아르헨티나 비교는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과장이고 IMF의 재정 지속 가능성 경고를 통화 가치 하락 경고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범위 확대 해석입니다. 반면 과장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약점이 있습니다. 신기준 M2가 5.2%여도 미국 4.2%보다 높고 M2 대 GDP는 G20 3위라는 절대 수준의 문제를 경시합니다. 장기 부채 증가 추세, 연평균 9%대 GDP 5.3%의 구조적 위험은 경상수지 흑자만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양쪽의 논거를 팽팽하게 저울에 올린 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이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통화 붕괴에 빠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세계 9위 외환 보유고, WGBI 편입이라는 3중 안전판이 작동 중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빚이 경제성장의 1.7배로 늘고 신기준으로도 M2가 주요국보다 빠르게 팽창하며 M2 대 GDP 비율은 한국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 패턴은 조용한 통화 희석의 구조적 시그널입니다. 이것은 급격한 위기가 아니라 원화 구매력이 서서히 깎여나가는 진행형 과정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원화 현금 비중 축소를 고려하고 달러와 금 등 희석이 덜한 자산으로 분산하며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와 CDS 프리미엄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인용하는 M2 수치가 구기준인지 신기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빚은 G7보다 적지만 통화 희석의 속도는 G7보다 빠릅니다. 기축 통화가 없는 나라에게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다만 그 위험은 폭발이 아니라 침식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는 이 조용한 시그널을 배경소음으로 넘길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본 컨텐츠는 투자 자문이 아닌 분석 컨텐츠입니다. 투자의 모든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